자, 요새 연예인들은 리쥬란 안 받고 거의 이걸로 갈아탔다고 하시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리투오죠. 소문에는 이거 사체에서 추출한 거라고 하던데, 자,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이 조금.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요새 피부과에서 가장 핫한 스킨 부스터 시술로 꼽히는 리투오, 최근 관련 회사 주가가 엄청 올라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도대체 리투오가 뭐길래 다들 못 받아서 안달일까요? 자, 오늘은 이 리투오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작용은 없는지, 리투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이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빠르게 떠오르는 시술이 리투오입니다. 단순히 수분이나 영양 성분을 채워주는 기존 스킨 부스터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시술인데요. 자, 리투오는 피부에 좋은 성분을 공급하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이 피부 구조 자체를 직접 보충해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리투오의 핵심은 ECM, 즉 세포의 기질을 그대로 피부에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피부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피부 두께와 탄력을 결정하는 것은 세포가 아니라 세포가 서식하는 환경, 즉 세포의 기질인데요. 이 세포의 기질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피브로넥틴, 기저막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조가 탄탄해야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피부 건강과 기능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죠. 리투오는 동종 진피 이식이라고 해서 기증된 인체 피부 조직에서 세포 성분을 제거하고 ECM만을 추출하여 작은 파우더 형태로 만든 제품인데요. 이를 피부에 주입하면 1, 2주에 걸쳐 진피 내에 자리를 잡고 미세 조각 형태의 스캐폴드로 작용하면서 섬유화 세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재구축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투오를 일반적인 스킨 부스터와 구분하여 진피 부스터, ECM 부스터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리투오는 의료기기가 아니라 인체 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직이식 결과 기록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투오의 원료 자체가 기증된 인체 피부 조직이다 보니 결국 사체 콜라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 카데바 콜라겐을 주입하는 게 아니냐 하는 찝찝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시는데요. 또한 기증자 선별이나 조직 처리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만 있더라도 HIV, HCV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지목되기도 하죠. 그래서 안전성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이때 핵심은 AATB의 인증 여부라 볼 수 있습니다. 기증자의 건강 상태, 감염 스크리닝, 조직 처리, 멸균, 보관, 운반까지 전 과정을 까다롭게 관리하고 승인해야만 AATB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리투오는 이 인증을 통과한 조직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체 콜라겐이라서 위험하다 혹은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감정적인 비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리투오 성분의 정식 명칭은 ADM인데요. 즉 진피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만 제거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구조 성분만 남긴 조직입니다. 리투오 자체는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이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약 30여 년 전부터 외과나 성형외과에서 상처 치유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해오던 비교적 안전성이 검증된 소재입니다. 따라서 리투오는 안전하면서도 노화로 인한 피부의 구조 자체를 복원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ECM, 재생시술이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리투오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성분이 좋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실제 시술 후 이 피부의 쫀쫀한 느낌을 뚜렷하게 체감하곤 하는데요. 자, 기존 스킨 부스터들보다 더 뛰어난 피드백을 받는 이유는 바로 진피 성분을 직접 넣어준다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 탄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콜라겐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는 콜라겐을 피부에 직접 넣어주는 시술이 유행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돼지 콜라겐을 활용한 레티젠입니다. 이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콜라겐을 외부에서 직접 공급해주자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리투오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단순히 콜라겐 하나만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진피층 전체에 세포의 기질 구성 성분을 통째로 보충하는 것인데요. 이 콜라겐은 물론 엘라스틴, 피브로넥틴, 프로테오글리칸 등 진피층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세포를 제외한 조직 단위로 피부에 주입되는 방식이다 보니
단순한 보습이나 재생을 넘어서 진피 구조 자체를 재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피부 속에 넣어준 직후부터 이 노화된 진피 구조를 대신하여 버티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스캐폴드로 작용하면서 피부의 재생을 유도합니다. 물론 넣어준 조직들은 점차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라지는데요. 서서히 리모델링되고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조각들 역시도 마치 리쥬란이 피부에 재생 신호를 제공하듯 주변의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면서 새로운 ECM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결과적으로 즉각적, 장기적으로 피부결, 탄력, 모공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자, 실제로 시술 후에 이 환자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피부가 쫀쫀해졌어요. 세안할 때 피부 촉감이 완전히 달라요 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에게서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노화가 진행될수록 진피 조직이 약해지고 섬유화 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리투오에 의한 변화의 폭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새로 등장한 시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표준화된 시술 방법이 정립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까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얇은 바늘이나 인젝터를 이용해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캐뉼라를 이용해 진피 하 또는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면 ECM 조각들이 분해되며 생체 재생 신호를 유도하는 스킨 부스터 효과를 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통증이 심하거나 주사 자국 등이 남을 수 있고요. 캐뉼라 방식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진피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줄어들지만 시술 직후 볼륨감이 채워지는 듯한 볼륨아이징 효과와 함께 통증, 주사 자국 등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때 리투오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볼륨아이징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존재하는데요. 자, 시술 직후에는 이 꺼진 부분이 즉각적으로 해결된 느낌이 들지만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볼륨감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자, 어떤 병원에서는 이 효과를 과장해서 이 눈밑 꺼짐이나 팔자주름 개선 사례로 소개하기도 하는데, 시술 직후의 사진만을 보고 과도한 기대를 품는 건 주의가 필요하죠. 자, 물론 드물지만 이 볼륨감이 오래 유지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아마도 리투오가 ECM 환경을 개선하면서 이 소실된 지방 자체가 재생되는 과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만약 볼륨아이징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리투오보다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피층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과 캐뉼라를 사용하는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캐뉼라 방식으로 전체적인 안정감을 확보하고 남는 용량은 필요한 부위에 진피내 주사를 통해 추가 주입하는 방식이죠. 여유가 된다면 한 번에 두 시린지를 사용하여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시린지 전체를 진피내 주사만으로 시술하는 방식은 시술 시간도 길어지고 통증과 엠보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모든 시술, 모든 제품이 그러하듯 한 가지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유사한 개념의 경쟁 제품들도 빠르게 출시되기 마련이죠. 자, 리투오와 비교되는 대표 제품으로는 셀르디엠과 주보아셀이 있는데요. 이들의 핵심 성분은 모두 동종 진피로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용 원리나 기대 효과, 시술 방식, 주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제형과 조제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리투오는 5cc 시린지 내에 동결 건조된 파우더 형태로 제공되므로 생리식염수나 히알루론산 등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희석한 뒤 사용을 합니다. 셀르디엠 역시 파우더 형태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며 리투오에 비해 동종진피 함유량이 10mg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들은 사용 전에 혼합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술 목적에 맞게 적절한 비율로 희석하는 레시피가 중요하고요. 또 희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루가 뭉치거나 피부 내에 고르게 퍼지지 않아 결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자, 이는 기존의 스컬트라 주베룩과 같은 다른 종류의 콜라겐 부스터에서 흔히 관찰되던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이 콜라겐 부스터에서 나타나는 결절은 이물 유가종 반응에 의한 것임에 반해 리투오는 단순히 가루가 뭉쳐있는 결절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 번 생기면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자의 경험과 이 조제 과정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반면 주보아셀은 처음부터 액상 형태로 제조되어 1cc 시린지에 담긴 채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혼합 과정이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제조 및 시술 과정이 간편하고 파우더 타입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루 뭉침이나 일시적인 결절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다만 고농축 액상 제형이므로 여전히 생리식염수 등의 희석이 필요할 수 있고
구체적인 희석 비율이나 방법은 앞으로 점차 정립되어 가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투오, 셀르디엠, 주브아셀 모두 동종 진피 성분을 기반으로 하여 본질적인 작용은 유사하되 이 시술 방식과 시술자의 개입 정도, 제조 편의성에 있어서 약간의 이 차이점을 보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리투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을까요? 먼저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2024년 11월에 출시된 신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임상 사례가 많아봐야 1년 남짓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자, 우리는 과거에 주베록으로부터 쌓은 경험이 있습니다. 주베록 출시 초기에는 결절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져 왔죠. 입자가 작고 둥글며 열에 잘 녹는 특징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500만 케이스 이상 시행된 지금은 주베록 결절은 가장 흔한 주베록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수 케이스로는 드러나지 않던 부작용들이 시간이 흐르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리투어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리투어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투어 이전에도 동일한 동종진피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우회과, 성형외과 등에서 다양한 재건 목적으로 30여 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리투어 또한 스킨 부스터의 일종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같은 성분이라도 주입량, 주입 위치에 따라 조직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반복 시술 및 누적 횟수에 따라서도 이 장기적인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원래 기증된 피부 조직은 화상 환자나 피부 결손 환자들을 위한 재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이를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동종진피 성분인 시메트라, 메가필 역시 코 수술이나 음경 확대술, 질 성형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고 윤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리투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의료계 내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리투어는 아주 매력적인 신개념 스킨 부스터로서 피부결, 모공, 탄력에 특별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위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피부 상태와 목적에 맞는 스킨 부스터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